3화. 뜻밖의 재회. 3. 자, 커피. 태호는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선베드에 앉아서 쉬고 있는 아영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세연이 낚아채듯 빼앗았다. 안 됐네. 아영이는 커피 안 마셔. 그는 실망감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아영에게 물었다. 그럼 뭐 마셔? 그냥 생수면 돼요. 생수만큼 좋은 음료가 없으니까요. 아영이 그에게 다정한 미소를 짓자 그의 가슴에 익숙지 않은 파문이 일었다. 무슨 의미일까? 그저 그의 호의에 감사? 아니면 마음이 있는 걸까? 나 참 여자의 미소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다니. 그는 슬쩍 곁눈질로 그녀의 옆에 누워있는 남진이라는 남자를 보고 인상을 썼다. 두 사람은 어디까지 친한 사이일까? 상관하고 싶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그녀의 마음이니까. 내가 없을 때 일어난 일에 신경 쓰지 말자. 그는 궁금증과 함께 날카로워지는 신경을 무시하려고 기를 썼다. 오빠 좀 누워. 거기 그렇게 서 있으면 다들 불편해하잖아. 세연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자 그는 선배들을 살폈다. 아영의 양옆에는 이미 세연과 남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세연은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 고소하다는 듯 입꼬리를 올린 채 세연의 옆자리를 손짓했다. 그가 말없이 그 자리로 가자 세연은 얄밉게 웃었다. 하지만 그가 선배들을 들고 세연과 아영의 사이에 옮겨놓자 질겁을 했다. 무슨 짓이야? 여기가 늘 내 자리였거든. 그는 큰 수건을 깔아서 누워서 머리에 걸쳐있던 선글라스를 썼다. 그리고 선글라스 속에 눈동자를 숨긴 덕분에 마음 놓고 아영을 살필 수 있었다. 하지만 선글라스 속이지만 그의 강렬한 시선을 못 느낄 수는 없는지 아영은 양볼이 달아오르는 건 숨길 수 없었다. 저렇게 남자의 시선만 받아도 어쩔 줄 모르는 여자를 보니 그의 남자로서의 사냥 본능은 더 활개를 치고 치솟았다. 어떻게 저렇게 뭘 해도 유혹적일 수 있는지. 그는 그녀가 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다. 그녀가 사라진 후 그가 겪었던 지독한 그리움을 다시 겪으라면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녀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어쩌면 이번이 그녀를 극복할 기회인지도 모른다. 밤마다 그녀가 나오는 꿈에서 깨어나면 그게 꿈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끔찍한 허탈함에서 벗어날지도 모르지. 이번에는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두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만나고 실증이 날 때까지 곁에 두고 싶었다.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 생각보다 더 끌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끝은 그가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리움 따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언젠가는 웃고 넘어갈 추억으로 남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지금은 끝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저렇게 탐스러운 사과처럼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런 생각은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오직 그녀와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사사건건 참견하는 신우처럼 달려드는 세연도 달콤한 사탕처럼 다정하게 알짱거리는 남친도 다 치워버리고 나면 그렇게 단둘이 되면 과연 아영이 그를 물리칠 수 있을까? 작정하고 유혹하면 넘어오겠지? 그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산수 공식처럼 뻔한 여자의 반응을 떠올렸다. 어쩐지 그 답은 아영에게는 통할 것 같지는 않았다. 아영은 처음부터 그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하룻밤만 그에게서 원했고 그 하룻밤도 시한부 인생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젖어 할수록 그가 그녀에게 이용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가 끓어오를 법도 하지만 그래도 짧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던 여인을 향한 추모가 더 우선이었기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영을 보니 그녀에게 그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접기 힘들었다. 그의 눈길이 부담스러웠는지 그녀가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따라 들어갔다. 맙소사, 오빠. 제발 그만 괴롭혀. 뭐 하는 거야? 그의 동작이 얼마나 날렵했는지 미처 그를 제지할 겨를도 없었던 세연이 기겁을 하며 그를 불렀다. 하지만 태호는 아랑곳 없이 아영의 옆에서 보조를 맞추며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느긋하게 수영했다. 그녀의 수영은 초보라 어릴 때부터 단련된 그의 수영 솜씨로는 장난처럼 쉬웠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옆에 호흡을 뱉어내는 것을 가까운 곳에서 느끼며 수영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이 정도 리듬으로는 숨이 찰 리가 없는데 그는 벌써 숨이 가빠왔다. 하지만 그녀도 만만치 않게 그를 의식했는지 그보다 먼저 수영장에서 나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라 나왔다. 정말 양심도 없어. 오빠 그거 알아? 지금 오빠는 너무 노골적이야. 준수 씨가 신사가 아니면 벌써 주먹 다짐이라도 했을 거야. 차라리 싸우기라도 했으면 싶었다. 저렇게 인상만 쓰고 꾹꾹 참으니 괜히 그만 나쁜 사람같이 느껴져서 싸움도 하기 전해진 기분 같았다. 그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 여친한테 대놓고 구애하는 꼴인데.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기 여자를 지키려고 할 때는 사나워지는 법이고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저렇게 천사처럼 군다면? 도대체 저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 그렇게 소유권을 행사할 정도로 진도가 나간 건 아닌 걸까? 아무래도 그게 정답 같았다. 그렇다면 내 행동이 그렇게 죄는 아니다. 약혼도 결혼도 안 한 사이에 마음이 끌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법이니까. 그건 그녀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서 절망했던 지난 3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다 그는 이내 씁쓸하게 웃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기 합리화가 끝내준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여자 때문에 이렇게 마음 졸이기는 정말 처음이었다. 게다가 여자를 쫓아다니며 구애라니. 그 또한 한 번도 못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툴기 짝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은 적이 없었고 그만큼 관심 가진 여자도 없었다. 평생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정도로 오만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몹시 궁금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이지 다그쳐 묻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만해. 이제 못해 먹겠어. 괜히 이 웃기는 연극 때문에 죄 없는 준수 오빠만 바보 만들고 있잖아. 아영이 얼굴을 붉히며 고백하자 그는 그제야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너 정말 바보같이 그걸 실토하고 그래. 어쩌려고. 세연이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 그녀에게 소리치자 그는 그런 세연을 무섭게 노려봤다. 넌 이제 그만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토 안 해도 내가 알아차리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 어차피 남친이 있으나마나 나한테 상관도 없지만. 남편이라도 해도 날 막을 수 없었을 텐데 남친은 너무 약하지.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타락한 이미지에 걸맞게 말했고 그제야 그가 얼마나 강적인지 눈치챈 세연은 파르르 떨었다. 알아. 오빠 도덕관념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맞아. 도덕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지. 사실 도덕과 관습이라는 틀이 불행을 초래한다면 그 틀을 깨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발 내 친구한테 떨어져. 아영이는 오빠가 장난칠 대상이 아니라고. 말은 바로 해. 장난은 내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감싸고 돈은 네 절친 아영이가 쳤다고 하는 게 진실이지. 그는 아영의 표정을 보고 싶어 그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예상대로 아영은 죄책감을 숨기지 못한 채 그를 바로 보지도 못하고 얼굴까지 붉혔다. 이러니 또 그가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닌지 싶어 자신이 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악당같이 여겨질 정도였다. 뻔뻔한 구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여자였다. 이런 여자가 그를 첫 경험 상대로 작정하고 유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하긴 생사를 넘나들 때는 평소 자신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마련이니까. 오바가 뭘 안다고 그래. 세연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지만 그는 세연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아영을 무안할 정도로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곤란하게 하려고 의도적인 시선을 주는 동안 정작 곤란해지는 것은 오히려 그였다. 아직도 물기로 촉촉하게 젖어있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유난히 잘록한 허리와 봉긋한 가슴이 돋보이는 젖은 수영복은 그를 순식간에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동생은 물론이고 아영까지 그의 상태를 알아차릴 판이었다. 그는 수건으로 슬며시 몸을 덮었다. 그녀는 그 사이 머리에 물기를 꼭 짜서 다시 칠끈 묶었다. 하지만 잔머리가 귀 옆으로 흘러내려서 그는 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고 싶어 손이 근질거렸다. 그러게, 나도 그래서 지금부터 더 많이 알아보려고. 그만해. 아영이는 오빠 상대가 아니야. 천만에.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당사자 외에는. 그는 최면을 걸듯 아영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평소 웃기는커녕 미소 지을 일도 없어서 입가가 거북스럽게 당겼지만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가진 여성미를 다 끌어모은 듯한 그녀를 이렇게 보고 있자니 차츰 자연스럽게 지어졌다. 아영이는 알고 싶지 않다면? 그는 세연의 심한 참견에 점점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내 친구 아영이도 이분 있을 건데? 세연을 향한 불만이었는데 막상 무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건 아영이었다. 그제야 그는 참을 걸 싶어 후회되었다. 아영이 그를 편안하게 내줬으면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다가는 맹수에 쫓기는 겁먹은 사슴처럼 도망갈 태세였다. 세연이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과잉보호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서 그래요. 아시다시피 날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다 보니 준수 오빠랑 세연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나 봐요. 놀랍게도 아영은 도망치지 않고 그를 상대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었다. 그 사실이 그는 기뻤다. 이제야 중간자 없이 그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였다. 나로부터 보호할 필요는 없어. 아영이도 알다시피 난 즐거운 추억을 줬으면 줬지 악몽 역할을 맡을 생각이 없으니까. 말을 하다 보니 정말 그랬다. 아영은 안도하며 활짝 미소 지었다. 그렇게 웃지 마. 내 미소는 치명적이니까. 그러라고 웃는 거야. 마녀. 아영은 친구를 꼭 안고 안심하라는 듯 토닥거렸다. 세연도 그런 아영은 꼭 안고 어깨를 두드렸다.